원래 오늘 아부다비 이벤트에서는 모부사르와 아론피코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모부사르가 아웃되면서 경기가 취소됐던 바 있는데요. 아론피코가 결국 모부사르가 아닌 다른 파이터와 경기가 잡혔습니다. 다음 달 UFC 319에서 르론 머피와 맞붙습니다. 모부사르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빠진 건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모부사르도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고 언론에서는 부상이다 혹은 질병이다 이런 보도는 있는데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틀샷이 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 게 오는 9월에 제앙 실바와 디에고 로페즈의 경기가 있죠. 여기서 제앙 실바가 디에고 로페즈까지 잡아내게 되면 모부사르보다 먼저 타이틀샷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다시 멋진 피니쉬를 만들어낸다면 가능성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또 모부사르는 올해 아직 한 경기도 치르지 않았지만 제앙 실바는 디에고 로페즈전까지 포함하면 올해만 3번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제앙 실바는 이런 면을 더 어필하면서 타이틀샷을 요구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볼카의 다음 상대가 누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아부다비에서 UFC 파이트 나이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언더카드 마지막 경기에서 싸웠던 브라이스 위첼은 이번에 UFC 벤터급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사이드 누르마고메도프를 상대로 1라운드에는 카운터 니에 맞고 다운되는 등 좋지 않았으나 2라운드부터 레슬링 게임에 더 집중했고 결국 2, 3라운드를 가져가며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브라이스 위첼은 경기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심판이 상대에게 발가락 펜스 관련해서 경고하는 거 들었냐는 질문에는 걘 진짜 원숭이 발가락을 갖고 있어. 케이지 타고 올라가는 거 봤어? 나 살면서 그런 거 처음 봤다니까. 내가 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뒤집더니 내가 아래에 있더라고. 내 평생 그런 거 처음 봤어. 그래서 내가 누르마고메도프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던 거야. 걔넨 장난이 아니야. 완전 짐승처럼 케이지를 탄다니까. 걔네가 그런 걸 훈련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완전 원숭이 발가락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구가 평평하다면 지구의 끝은 어디냐는 질문에는 얼음벽이 있지. 바로 남극이라고 불려. 근데 거기에 갈 수는 없어. 1940, 50년대쯤에 남극 조약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에 가는 게 불법이 됐거든. 그 얼음벽 너머엔 뭐가 있냐고? 나도 몰라. 근데 진짜로 불법이야. 하지만 만약 그곳에 가는 게 합법화되면 내가 거기 제일 먼저 내려가 보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오늘 레슬링 실력을 잘 보여줬는데 벤터급 최고의 레슬러는 메랍이다. 너의 레슬링과 메랍의 레슬링을 비교하면 어떠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싸워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누르마고메도프는 꽤 잘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겼어. 뭐 물론 멋지게 이긴 건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두들겨 팼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확실히 이기긴 했다는 거지. 그리고 누르마고메도프가 아래에 깔려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걔를 바닥에 던지고 그러는 거 말이야. 나 꽤 잘한다고. 날 누구랑 붙여놓건 간에 치열한 경기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마르 누르마고메도프와 싸우는 건 어떠냐는 질문에는 왜 안 되겠어? 이미 한 명의 누르마고메도프랑은 싸워봤잖아. 누르마고메도프 전부 다 싸워보자고. 누르마고메도프 대 미첼 대결 구도로 가보자. 근데 슬픈 건 미첼은 나 하나뿐이라 나 혼자 다 상대해야 한다는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사이드 누르마고메도프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가문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황상 브라이스 미첼이 하빕의 가문이라고 착각한 것 같네요. 또한 샤라 마고메도프와 마크 안드레 바리올의 경기는 샤라 블렛이 2라운드에 상대의 라이트에 맞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위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타격 게임에서 앞서며 결국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페트리안과 마커스 베키의 경기는 마커스 베키가 초반에 타격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페트리안이 더 예리하고 정교했습니다. 상대의 수를 다 파악한 얀이 다시 흐름을 가져갔고 결국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를 본 메랍은 트윗으로 멋진 시합이었어 페트리안. 축하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페트리안은 고마워 메랍. 다음 경기 행운을 빈다. 다음 경기엔 너와 내가 벨트를 걸고 타이틀전을 하게 되길 바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페트리안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타이틀샷을 원한다 어필했습니다. 11월 카타르 이벤트? 지금은 우마르와의 경기에 관심 없어. 난 이미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우마르와의 경기 오퍼를 받았지만 걔네가 받지 않았고 이제 난 타이틀샷에 집중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메랍이 다음 상대가 된다면 이번엔 지난번과 어떻게 다르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우선 건강하게 경기에 나서야지. 그리고 이제는 내 훈련 캠프를 어떻게 조정해서 메랍을 상대로 경기를 더 잘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 이제 걔가 어떻게 나올지 알겠거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만약 UFC가 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타이틀샷을 주겠다고 하면 타이틀전을 잡기 위해 또 다른 시합을 받는 것도 괜찮냐는 질문에는 물론이지. 근데 그건 UFC의 계획에 달린 일이야. 난 그냥 내 일을 할 뿐이야. 그리고 여전히 백업 파이터를 할 의향이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메랍과 코리 둘 중 누가 이겼으면 하는 게 있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메랍과의 리매치를 더 선호하지. 내가 건강한 몸 상태로 메랍을 상대했을 때 어떨지 보고 싶거든. 근데 코리도 정말 좋은 파이터야. 흥미로운 스타일이지.
전에 나랑 멋진 경기를 하기도 했고 난 메랍과 코리가 좋은 경기를 할 거라 생각해. 근데 메랍의 압박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봐. 그렇게 되면 코리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밀리기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메인 이벤트였죠. 로버트 휘테커와 레이니어 더 리더의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1라운드에 더 리더가 휘테커의 스피드에 적응을 못하는 듯 했으나 2라운드부터 피지컬을 앞세운 타격으로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더 리더 쪽으로 완전히 기우나 싶었지만 휘테커의 라이트 카운터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또다시 기울었고 엎치락 뒤치락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결국 판정은 스프릿 디시전으로 레이니어 더 리더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미디어 판정을 보면 이 경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레이니어 더 리더가 이겼다 본 쪽이 9, 로버트 휘테커는 7로 치열한 접전이었음을 알 수 있죠. 레이니어 더 리더는 승리 후 옥타곤 인터뷰에서 함자투와 디프레시 경기 승자와 맞붙고 싶다며 타이트 샷을 어필했는데요. 이에 카이오 보알류는 트윗으로 멋진 승리, 하지만 다음으로 타이트 샷을 콜하는 건 좀 제정신이 아닌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알류도 오는 9월에 이마보프와의 경기가 잡혀있는데요. 더 리더의 타이트 샷을 견제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레이니어 더 리더에게 패배했던 보니칼은 축하한다 레이니어 더 리더, 정말 멋진 경기였어. 다음은 타이트 샷. 난 아직 정말 갈 길이 멀지만 계속 발전하고 나아질 거야.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우리가 리매치를 할 수도 있겠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팔로 코스타는 난 드루키스가 UFC에서 가장 이상한 파이팅 스타일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더 리더가 걔랑 맘먹으려고 별짓 다 하더라 라고 얘기했고, 또한 미안한 말이지만 더 리더는 내가 매 라운드마다 3번씩 KO 시켰을 거야. 어쨌든 오늘 승리 축하한다. 경기 내용은 안 좋았지만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파울로는 더 리더가 게이 같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승리한 레이니어 더 리더는 기자회견도 진행했는데요. 먼저 3라운드 쓰러졌던 당시 위험한 상황이란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는 아니, 그 순간 잘 기억은 안 나. 근데 좀 위험하긴 했던 것 같아. 맞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네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라운드는 몇 라운드냐는 질문에는 글쎄 다시 경기를 봐야 할 것 같아. 근데 최소한 마지막 2라운드는 가져간 것 같아. 어쩌면 2라운드도 상위 포지션도 잡았고 니킥으로 몇 번 데미지도 줬어. 근데 걔 진짜 터프하더라. 피니시 시키기 힘든 상대야. 걔 정말 잘했어. 몇 번 말한 것 같긴 한데 근 몇 년 동안 봐온 휘테커의 모습 중에 최고였어. 차분하고 침착했고 폭발력도 좋았어. 이번 경기 힘들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네가 뒷프레쉬와 함자트 경기 승자와 싸우게 될 거라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러길 바래. 근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지. 앞으로 몇 달간 미들급의 여러 일들이 있을 거라서 말이야. 근데 나 이제 탑5잖아. 내가 최고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체육관으로 돌아가 오늘 밤 벌어진 일들을 보완하고 싶어. 근데 우선 한 2주 정도 쉬고 싶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함자트 시마이프가 인터뷰에서 훈련 중에 본인을 서브미션으로 잡는 사람한테 $10,000를 주겠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난 케이지 안에서 서브미션 시켜서 $10,000보다는 좀 더 벌고 싶은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판정이 발표될 때 네가 이겼다고 얼마나 자신했냐는 질문에는 난 자신 있었지. 근데 판정나 중 한 명이 완전 잘못 채점해서 놀랐어. 난 최소한 3개 라운드는 가져갔다 생각했거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피니시 시키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절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다음 상대는 꼭 피니시 시킬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파울로 코스타가 널 매 라운드마다 3번씩 KO 시켰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 해줄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헤이터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 파울로 코스타가 휘테커랑 싸운 적이 있나?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더 리더는 약 9개월 만에 UFC 4승을 거두게 됐고 미들급 탑5로 진입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오는 9월에 이마보프와 보알류 경기도 예정되어 있고 오늘 스플릿 판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 다음 타이틀샷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이마보프와 보알류의 경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이스람 마카치프가 오늘 아부다비 경기장에서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파운드 포 파운드 및 일리아와의 경기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갑자기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 1위에서 밀려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뭐 마케팅이지. UFC가 우리 경기를 홍보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사람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갖고 있잖아. UFC가 일을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우린 파운드 포 파운드 1위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슬람은 확실히 일리아와 싸울 생각인 듯 합니다. 근데 라이트급으로 내려가서 싸울 생각인지 아니면 웰터급에서 싸울 생각인지는 잭과 이슬람의 경기 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